보통 우리나라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돌립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매년 분석하는데 한 60에서 70% 정도가 작업자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이 기법을 통해서 노동자가 주도하는 사고 조사를 해왔고요. 이번 사고도 아시겠지만 사망자가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나가 있어라 등 작업자 부주의로 돌리려고 하는 SPC 그룹 차원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시스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자와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당일 현장 정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로직트리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분석 결과 개선 요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로직트리라고 하면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객관적 사실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조사 도구입니다. 모든 공장에는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6가지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공장에서 잘 운영했느냐,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SPL 평택 공장이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노동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산업법, 중재법 위반 사항도 들어있긴 한데 이건 마지막으로 발표하시는 권영부 대표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시스템 구성 시스템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SOS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로 나눕니다.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 정비와 보수 감독, 완화 조치 및 안정장치, 경고장치, 훈련과 절차, 인간 요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렛대에서 보이듯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은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해저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덜한 것이죠. 근본적인 개선 시스템 원인을 찾는 과정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사고 경과와 정보 수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로부터 확인된 사실을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로 정리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하고 이 객관적인 사실을 8페이지 로직 트리라고 하는 분석 기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트리를 그리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첫 번째 세트에 구성하게 되고요. 이 첫 번째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으로 계속해서 원인을 찾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적 요인이 나타나는가를 보이게 됩니다. 이번 사고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시스템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SOS가 총 6개의 시스템을 위반한 것으로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인 작업을 하게 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2인 작업이 되지 않은 1인 작업을 하게 된 원인, 그리고 교반기에 빠지게 된 원인, 교반기의 안전망이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교반기 안전망이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밑으로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 찾은 과정에서 1인 작업을 하게 된 요인이 2인 1조 매뉴얼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과 매뉴얼을 본 적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훈련과 절차를 위반하고 그리고 2인 1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작업 형태 바꾸는 문제, 이것은 곧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교반기에 빠진 이유는 덮개가 열려 있었고 지금 직접적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균형을 잃고 손을 오래된 작업 강도가 세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손이 들어갈 경우 또는 교반기가 평소 작업에서 손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넣는 과정에서 교반기에 빠져서 끼임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9페이지의 사고 원인을 4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2인 1조 작업이 무시된 1인 작업이고, 둘째는 생산 속도를 위해 안전조치 위반한 자동 멈춤 장치 해제 덮개를 열고 한 작업, 손을 넣는 작업. 셋째는 소스 투입 작업의 완화 개선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15kg가 무거워서 2명이 붓도록 해달라. 그리고 3인 1조를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개선 요구를 무시한 점. 그리고 네 번째로 교반기 안전망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 네 가지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네 가지 요인에 따른 시스템 원인이 밝혀지면 그것을 개선하면 시스템적 개선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첫 번째가 2인 1조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작업자 한 명이 이탈하는 상황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작업 시 2명이 반드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매뉴얼이 훈련과 절차 시스템에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디자인과 공학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3인 1조 작업 형태를 개선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2명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옆에서 비상정지를 누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력 충원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교반기 자체의 공정 개선인데 덮개를 연 상태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자동 장치가 부착되어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해야 되지만 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디자인 공학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의 교반기 생산 속도를 줄여서 기계적인 작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그룹 차원의 SPL 차원의 생산 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반기 소스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중량 문제 위험하다고 계속 지적돼 왔고 이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5kg 중량을 줄여서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 그런 완화 장치, 안전 장치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야간 막교대 개선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 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육체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는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SPL은 12시간 막교대를 했다고 하고 11시간 연속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교반기 공정 15kg의 소스 담긴 통을 실수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고된 노동이었고요.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휴먼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요인,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대제 개선 3조 2교대나 3조 3교대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인력 충원이 필연적입니다. 네 번째로 1,000억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00억 투자가 가장 필요한 곳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력 충원과 설비 확충입니다. 2019년에 대산산단에서 여러 번 사고가 났었는데요. 당시에 대산산단 4개사가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8,070억을 어떻게 쓸 건데? 그래서 서산시와 지역사회 여론이 움직여서 대산 4사 안전환경 투자 합동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19명이 구성됐는데 여기는 서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단체, 민간 전문가까지 다 관까지 들어와서 현재 합동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투자 검증과 심의 자문,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SPC 그룹 허영인 회장한테 요구합니다. 1,000억 쓰는 거 어디다 쓸 건지,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제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 설비 확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반기를 덮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공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를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계를 개발하든지 교대제를 바꿔서 3인 1조를 하게 하든지 3조 2교대로 노동 강도를 줄여두든지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1,000억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데 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 검증위원회 당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전 계열사의 안전진단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SPL은 이미 노동부가 안전진단 명령 내렸고요. 기관의 안전진단 형식적이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작업 공정의 기술적인 요인부터 관리 운영적 요인을 포함한 업무 환경적 요인까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18년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사위원회, 2019년도 김영균 태안화력 사고 조사위원회가 그 사례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유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당장 꾸리셔서 안전보건 진단, 형식적인 안전보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회 적극적으로 꾸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법률검토 의견서는 이것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완벽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정에 기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서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0월 15일 새벽 6시경에 발생했던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 내용과 법률 검토 내용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사고의 개요는 2022년 10월 15일 6시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SPL 2공장 3층 생산 3팀 냉장 샌드위치 공정의 소스 배합실에서 소스를 혼합하는 혼합기, 교반기라고 부르죠. 에서 재해자의 상체가 말려 들어가 소스에 잠겨 질식사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사고 발생 사업장 개요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SPL은 근로자 수가 1,135명에 이르는 매우 큰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재해자는 여성이고 생년월일은 99년 7월 달이었습니다. 만 23세의 여성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지는 2년 9개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SPC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를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족 지분을 합치면 100% 파리크라상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집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시면 SPL이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영인 회장이 1인 단독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SPL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합 점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회사가 일주일 정도 단위로 2주일 내지 일주일 단위로 그 이제 해야 될 배합 양과 이런 이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 영업 비밀이기도 할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을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 내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재해자의 작업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고추냉이 크래미 소스 제품 지금 옆에 있는 이 단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량을 배합해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은 이제 요 몇 가지를 합쳐서 결국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고추냉이 소스 제조 공정 이건 이제 거의 수작업으로 혼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하나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만들어서 결국 크래미 제조 공정에서 이 교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몇 번 이제 내용물을 풀어서 교반한다. 뭐 그리고 옥수수 홀 전처리 고추냉이 소스를 넣고 교반한다.
그리고 파인 소프트를 뭉치지 않게 섞일 때까지 위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한번 이제 투입을 해서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이러한 다른 재료들을 투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덮개를 왜 벗겨놓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냉장 샌드위치 라인의 근무사항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야 2교대 12시간 일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보통은 8시에 출근을 하면 12시까지는 기본 작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면 다음날 생산해야 될 그 빵의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소스 생산량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소스 배합을 하고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청소하고 다음 발주를 준비하는데, 따라서 이 4분 한 시간이 거의 그 소스 배합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스 만드는 작업은 원래 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양이 적을 때는 이제 위생장갑을 끼고 이런 바트라고 하는 통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혼합을 했는데, 주문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교반기를 그 3층 샌드위치 라인에 설치를 했고, 수작업하고 교반기 작업을 병행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교반기에 순차적으로 재료를 투입을 하는데 이게 물이 아닙니다. 기름기가 대부분 이제 보시면 마요네즈 이런 것들이잖아요.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섞이게 하도록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손으로 일정 부분 이 몰아주거나 이런 섞어주는 이런 이제 작업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반기는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1분에 한 14회 정도 돌아가니까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죠. 그런데 안전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더 위험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메뉴는 아예 없었습니다. 작업은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반기로 배합을 할 때 덮개를 덮고 작업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얘기였습니다. 사고 현장 최초 목격 현황입니다. 배합 파트너였던 이모 반장이 재해자를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교반기 기계 소리가 이상해서 배합실에 들어갔는데 그 재해자의 상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다리만 하늘을 향한 채 확인이 됐답니다. 그래서 매우 충격을 받았겠죠. 바로 옆에 나오면 라인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라인. 여기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고 남자 작업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반기에서 거꾸로 이제 되어 있는 재해자를 빼내려고 했는데 빠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이 교반기에 차 있는 소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퍼냈다고 합니다. 목격 진술 내용을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바로 본 게 물구나무 선 것은 거꾸로 있었다는 거죠. 교반기 안에서. 하반신만 보였다. 숨이라도 쉬게 할 생각으로 소스를 정신없이 퍼냈다. 재해자의 엉덩이가 보였다. 허리 부분이 교반기 날개에 꽉 끼어 있었다. 소스를 퍼내려가니 교반기 바닥에는 피가 보였다. 재해자의 얼굴은 교반기 바닥을 향하고 머리는 뒤로 젖혀진 상태로 머리통이 보였다. 교반기 안에는 다른 물체는 없었다. 교반기 앞에도 다른 장애물은 없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현조 의원님하고 강은미 의원과 함께 현장을 그 다음날 바로 이튿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 중지되어 있는 그 교반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장장이 마치 그 자동 멈춤 장치, 인트럭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에 인트럭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공장장이 왜 혼자 작업했냐라고 물었는데 이건 강은미 의원이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매우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데 이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날 갔던 회의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및 재발생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사고 날 JTBC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가 기계에 몸이 비틀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게 매우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KBS 뉴스에서 고인의 팔에서도 상처가 발견되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아마 그 현장에 갔던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국과수에서 어떻게 부검 결과가 나왔느냐? 이건 그대로 워딩을 딴 겁니다. 일단 사인 판단은 보류했는데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기관지와 폐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됐다. 그리고 오른팔이 골절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발생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목격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제의자의 오른팔이 가동 중인 교반기 회전 날개에 걸렸고 이제 감겨 들어가니까 제의자 사람이 반사적으로 안 끌려 들어가려고 힘을 쓰겠죠. 이 과정에서 아마 팔의 골절이 발생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그 교반기를 보는 게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손을 걸리면 당기게 돼 있죠. 사람이 뒤로 틀립니다. 힘을 쓰면.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빠진 게 아니고 뒤로 틀리면서 아마 뒤쪽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복격담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정을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틀린 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얼굴이 거의 그 교반기 밑바닥 약간 지나서까지 이게 회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몸은 거꾸로 물구나무 쓴 채로 해서 이건 다른 사인이 아니고 질식사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이 현상하고도 매우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갔을까 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추정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겁니다. 새벽 6시면 굉장히 피곤한 때이죠. 깜빡 졸면 헛짚을 수가 있어요.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걸 교반기를 수작업하고 교반기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작업 속도를 높이려면 손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나 뭉쳐 있는 부분을 손으로 넣어서 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손을 넣어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이제 추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기 작업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혼합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이게 자율 안전 신고 대상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별도의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험기계 기구 자율 안전 확인 고시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꺼내거나 보수를 할 때, 청소를 할 때는 회전날이 정지하도록 연동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인트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덮개를 딱 열면 이게 이제 뭐 같은 얘기 같은데 위치 검출 센서라는 게 인트록인데 열리면 딱 멈춰야 됩니다. 즉시. 그리고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기동 스위치를 넣어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 되도록 원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안 되는군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홍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 추론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의 이제 그 의무 위반은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몇 시간 뭐 이런 교육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건 뭐 자료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매월 1회 이런 탁자에다가 서명지를 둡니다. 안전교육 서명지죠. 여기다가 서명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었냐 했더니 그 안전교육 자료도 없었답니다. 그냥 그 빈칸이 있는 서명지만 두고 서명하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맞겠죠. 그죠? 자,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때 경찰 통제선이 처 있어서 직접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현장 훼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하고 다 양해를 했죠. 다만 이제 창문으로 보게 됐는데 앞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저 뚜껑이 저쪽에, 그죠? 반대편에 놓여 있어요. 덮개가 사실상 가동 중에, 작업 중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쓰냐 했더니 청소하고 가동하지 않을 때 먼지 들어갈까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저기 밑에 통이 통, 저게 바트라는 건데 저기에 이제 그 소스를 일부 담아서 이제 같이 붓는데 저 무게가 굉장하답니다. 저 내용물 들어가면 한 15kg 이상, 뭐 20kg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쏟아붓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답니다.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교반기가. 이제 이건 그 사고 교반기는 아니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 교반기를 봤는데 저런 형상이라고 하고, 이 지금 옆에 보면 뭔가 줄이 달려 있죠. 이게 없었던 게 이제 사고 후에 이 줄이 달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연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빨리 이걸 연결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를 그냥 달아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는 것을 떼가지고 이때 붙인 거냐, 아니면 없었던 걸 어디서 구입해서 붙인 거냐, 이건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안전 기준을 위반했죠. 그래서 지금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고, 안전교육을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안전교육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이런 것이고, 이건 아마 언론들에서 대부분 이제 기사를 썼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은 역시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잘 기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우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단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허영인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동부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허영인 회장에게까지 법을 적용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꼬리 자르기를 시작하면 안 되죠. 수사를 다 하기도 전에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허영인 회장 중대처벌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이 소유관계 지배 구조 했잖아요. 거의 사실은 SPL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허영인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동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의 1인 지배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최고 결정권, 최고 경영자는 누구냐? 허영인 회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동석이라고 하는 SPL 대표이사, 여기는 월급 사장입니다. 그가 결정을 다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허영인 회장이 우리가 말하는 중첩법의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냐? 경영 책임자는 이렇습니다. 법상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자, 여기서 사업을 대표한다는 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누가 대표예요? 이번에 왜 허영인 회장이 나와서 자기가 대표로 사과를 할까요? 대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누가 대표하냐? 허영인 회장이 SPL에 대해서 대표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천억 투자하겠다고 자기 휘하 있는 사장을 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파리크라사 한계복 사장을 통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거죠. SPL 대표이사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까? 허영인 회장이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이 최고 경영자, 경영 책임자는 허영인 회장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뭐 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물리 해석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형식성의 대표냐, 실질적인 대표냐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겠죠. 좋아요. 한발 양보를 해서 허영인 회장을 SPL의 경영 책임자, 형식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동석 대표이사하고 SPL 대표이사하고 공범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는 신분법입니다. 그 신분에 있어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법에 공범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이 있습니다. 신분범으로 처벌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공범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할 수 없다? 그건 정말로 법에 대해서 왜곡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PL 경영 책임자라고 하는 대표이사에 이러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권을 행사했다면 결국 허영인 회장이 교사범 아니면 공동정범 아니면 최소한 방조범이라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알아내려면 강제 수사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수사하는 것처럼 탈탈 털어 보면 나오겠죠. 저는 검찰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지 마라. 그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 그러면 나온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시사항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허영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아마 앞으로 한 30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를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하는 조치 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뭔가 만들어서 현장에 내보냈냐? 그리고 이것을 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절차 뒀느냐? 그리고 반기별 1회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개선하는 조치까지 했느냐? 근데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 점검하는 절차, 개선하는 절차 전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하는 조치 가장 중요한 부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위해도 이런 방구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하는 시 일주일 전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3번 말고 4번입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산업안전법이 바로 이 법령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연동 시스템, 그 다음에 안전교육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4조 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이제 제가 거의 뭐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도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도 적어도 대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도는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발로 뛰는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